스파이크가 뭐냐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이 그때마다 엄청 타격을 받아요. 머리에서는 당 공급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림, 무기력증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그 결과 각종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암, 치매 등의 원인이 되죠.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식사량은 적은 편인데도 식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온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는 경우가 많다.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편하고 변에 소화 안 된 음식물이 보인다. 설사나 변비가 자주 반복된다. 식사 속도가 빠르거나 밥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직업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한다. 두통이 자주 생기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거나 한의원 병원에서 소화기관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소화기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이 그때마다 엄청 타격을 받아요. 머리에서는 당 공급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림, 무기력증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식후 스파이크가 있으면 식후에 엄청나게 졸리고 피곤하고 늘어지고 또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잠 깨려고 간식도 먹게 되는 겁니다. 혈관에서는 혈당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요. 혈관 손상이 누적되면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혈관이 중요한 전신 장기, 대표적으로 심장 아니면 신장, 눈, 말초 부위,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에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췌장은 갑자기 오른 혈당을 내려야 되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고 고인슐린에 오래 노출된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되는데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졌는데 나중에 인슐린 분비까지 안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 평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르내림의 폭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당지수가 높은 음식 때문입니다. 빵, 떡, 면, 설탕, 또 액상과당 많이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이 당 흡수를 느리게 하니까 이런 영양소가 없이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다음으로 위장 기능,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소화 기능이 약하면 식후 혈당이 높고 스파이크가 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체하면 혈당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것처럼 평소에 만성적으로 좀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속이 불편하다면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소화기를 도와주는 한약을 꼭 같이 처방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백미보다 오히려 현미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더 높은 분이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서 현미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현미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고 잡곡 먹었을 때는 또 소화 안 되고 음식물이 소화 안 된 상태로 변해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한 거기 때문에 꼭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스파이크가 잘 발생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지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췌장 기능을 도와주는 췌장 재생환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췌장에서 1차 분비가 적어지면서 식후 혈당이 확 오르게 돼요. 대부분 2형 당뇨의 초기 증상이 1차 분비가 적어지면서 식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나타난다면 췌장에서 이미 1차 분비가 적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속도 역시 스파이크를 높이는 원인인데요. 밥을 빨리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급등하기가 쉽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또 스파이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기가 원래도 약한데 밥을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식후에는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졸리고 혈당 높아지는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당뇨 가족력도 있고 점심 먹고 너무 졸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소화기능 약화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형 혈당 스파이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식사 속도를 줄이세요. 최소 15분 이상 꾹꾹 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불편하다면 식단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 생야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익힌 야채 드시면 좋고요. 소화가 어려운 현미, 단단한 잡곡 이런 건 비율을 조금 줄이고 백미나 아니면 잘 불린 잡곡, 좀 잡곡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좀 소화가 잘 된다 그런 것들의 비율을 늘려서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밥을 지어서 드세요. 다음으로 식후 걷기 10분씩 무조건 하세요. 한의학적으로 소화기는 팔다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면 소화가 촉진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후에는 꼭 10분씩 가볍게 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어서 생활관리로 잘 극복이 안 된다면 꼭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세요. 소화기를 강화시키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한약을 드시면 보다 쉽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인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는 한의사 김지연입니다. 당뇨인을 위한 평생 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하지 않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온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그 결과 각종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암, 치매 등의 원인이 되죠.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식후 한두 시간에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뇨인은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위해 가끔 식후 1시간, 2시간에 혈당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요. 2018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연속 혈당 측정기로 사람들의 혈당 수치를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상이라고 판단됐던 사람에게서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다수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지인이나 자녀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색소를 체크해보도록 조언해주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식사를 한 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든지 참을 수 없는 졸음으로 힘들 때, 집중력과 판단력의 흐려짐 등이 있을 때, 식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기를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때 혈당 스파이크가 있나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는 얘기는 혈당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은 세포를 손상하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의 발생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에 영향을 주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게 해 췌장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축적해 치매의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사는 한식 위주로 해주는 게 제일 좋겠고요. 단순당을 적게 먹고 복합당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 케이크, 초콜릿, 비스킷,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자연에서 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복합당 음식을 선택해서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과일 중에는 푸르니, 일반 버섯 중에는 모기버섯이, 해조류 중에는 미역에 식이섬유 함량이 높습니다. 한국인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이 1일 25g인데 하지만 매끼 평범하게 식사를 한다면 단 4g의 식이섬유밖에 섭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 채소를 의식적으로 많이 드셔야 하고 과일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 식이섬유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식이섬유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식사 직후에는 간단하게라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식사 후 전체 혈당의 60에서 70%는 근육으로 이동하는데 혈당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근육입니다. 식후에 높아진 혈당의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허벅지, 엉덩이와 같이 큰 근육을 이용한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또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10분이라도 걸어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식후 10분 운동이 쌓이면 하루 30분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혈당 안정화에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 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뇨인들이 꼭 알아야 할 당뇨 졸업 방법 20가지를 매일 아침 10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20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당뇨 졸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1877-8125에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